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의 명문 동해시 북평고등학교. 1947년 해방 이후 혼란기에 개교해 지금까지 이어오는 남자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교우는 노력, 관용, 단결. 화창한 가을날 주말에 학교를 찾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리기 때문이죠. 벌써부터 왁자지껄. 그런데 학생들은 아닌 것 같죠? 올해 졸업 40주년을 맞이한 31회 졸업생들입니다. 오자마자 교복으로 갈아입는데요. 아니 도대체 오늘 무슨 행사가 있는 걸까요? 많이 들떠요 지금은. 친구들 만나고 또 이렇게 같은 교복 입고 옛날로 돌아간다니까 좋네요. 이번 행사는 우리가 졸업한 지 40주년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외지 있는 친구가 다 함께 수학여행 간다는 기분으로 모였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예상 인원이 140명이고 외지가 한 60명, 그다음에 동해시 애들이 한 80명 정도 모입니다. 버스까지 들어오는 걸 보니 제대로 된 수학여행인가 봅니다. 20살 꿈 많던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해 40년 세월을 보낸 후 귀가 순해지는 나이, 이순이 되어 수학여행을 떠난다니 왠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낭만 가득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의 첫 목적지는 지난해 가을 개장한 무릉 별류천지. 1학년 일반 학생들 말 잘 들어야지. 멀리서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온 친구들에게 변화한 동해시의 모습을 보여주기엔 무릉 별류천지만한 곳도 없을 겁니다. 한 시멘트 회사의 석회석 채석장이었던 곳이 이제는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40년 전 학창 시절엔 상상조차 못 해본 일이 일어난 거죠. 얼굴 한번 내미세요. 부릉부릉 무릉 열차를 타고 다음 코스로 출발. 기분 좋죠. 사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래도 딱 보니까 다 금방 기억나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학교 방문은 애기들 데리고 애기들 클 적에 아빠 학교라고 한번 간 적 있고 그리고는 처음이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유산 아닐까요? 이런 옛날에 이랬던 개발되던 장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고 아무튼 보니까 기분 좋아요. 무릉별 유천지의 에메랄드빛 호수, 지금은 기온이 낮아 색이 좀 바랬지만 친구를 만난 반가움에 얼굴엔 미소만 가득합니다. 이럴 때 아니면 오프로드 루지를 또 언제 타보겠습니까? 교복까지 입었겠다. 마음만은 아직 청춘입니다. 신나게 달리는 것까진 좋은데 그래도 속도는 좀 줄이는 게, 루지는 좀 천천히 달려도 시간은 그때보다 훨씬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큰 커브, 혹시 위험하진 않겠죠? 특별한 수학여행의 두 번째 목적지는 도제비골 스카이밸리. 이곳도 40년 전 학창시절엔 없었던 곳입니다. 먼저 완장을 차고 계세요. 예, 고등학교 때 반장을 하셨던 건가요? 못해서 한이 돼서 맡았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동창회 한 반을 책임지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우리 준비원들하고 한 3개월 전부터 모여서 이제 이 준비를 계속 같이 해왔죠. 오늘 보니까 제일 바쁘신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뭐 이렇게 통솔도 하시고 뭐 여기저기 사진도 계속 하시고 하시던데 예. 맡으신 역할이 있는 건가요? 그냥 마음이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좀 흥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지금까지 다들 열심히 살아왔고 또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영웅처럼 살아온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얼굴 보는 것도 너무 반가웠고 다음에도 또
이런 자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죠. 너무 행복합니다.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했던가요? 영웅처럼 살아온 친구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오늘 수학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저녁 연회. 버스 투어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까지 모두 참석할 예정이기에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플랜카드에 제작된 40년 전 졸업 앨범부터 확인해 보는데요. 꼭 만나보고 싶었던 친구의 얼굴이라도 발견한 걸까요? 어떻게 뭐 누구 반가운 얼굴들이 좀 있나요? 아니요, 이게 저는 6반인데요. 제가 여기 있는데 전화 통화하면서도 기억이 잘 안 나는 애가 있었어요. 지금 이걸 보니까 아주 또렷이 기억나고 옛날 그 에피소드도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특히 얘는 엄청 뚱뚱한 애였는데 기억이 안 났어.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알겠네. 혹시 얼굴하고 매치가 잘 안, 그러니까 과거하고 좀 완전히 좀 달라졌다거나 이런 친구는 없었나요? 이런 애들 이런 애는 거의 또 직장 하면서 이렇게 모인 애들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전화 통화만 하고 얼굴하고 매칭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실수도 했어요. 이게 미스 매칭인데 전 걔가 걔라고 잘못 부른 적도 있네. 그런 에피소드도 있네요. 어떻게 진짜 오랜만에들 만난 친구들일 텐데 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보니 어때요? 흥분되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좀 이제 이 관계를 좀 소홀히 했던 게 좀 후회되기도 하고 앞으로는 좀 더 관계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 얼굴엔 옛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40년 만에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선 다른 거 다 접고서라도 지금 내 자신이 고등학생이 같아서 청춘이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회장님이 평생 회장님으로 아마 모셔서 우리 동창회가 열심히 잘 이끌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동료는 친지들도 있고 해서 가끔 내려오고 그러는 편입니다. 명절 전에도 와서 봤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는 오랜만이죠. 예. 근데 가까운 친구들은 그런 데로 자주 만나는 편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얼굴이 변화가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살찐 친구들 보면은 배나고 이러면 얼굴이 많이 틀어졌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보니까 굉장히 반갑고 옛날 추억이 또 생각나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예. 또 노래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부산도 왔는데요. 해가지고 한 40년 만에 이래 친구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안 보던 친구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새삼스럽게 옛날에 같이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던 어떤 그런 추억도 소록소록 피어나고 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에 보면 친구들 만나러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와요. 보면 자주 오는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만난 거는 처음이에요. 예. 저는 지금 거기 벨류천지 같은 경우는 한 3번째 가봤고 이래 하지만 올 때마다 저한테는 새삼스럽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생활하던 데가 이렇게 많이 좋게 변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동해시라는 거는 전국적으로 보면 굉장히 조그만 도시잖아요. 그런데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싶은데 제가 봐서는 한 5년 내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전에 계속 정체되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복 입으면 항상 젊어지죠. 예. 그게 좋은 겁니다. 예. 젊게 살아야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 할 말이 많은지 왁자질걸 수다가 끊이지 않습니다. 오기는 지금 한 2년 만에 옵니다. 자주 오긴 해요. 뭔데? 왜냐하면 이제 고향에 항상 그 그리움이 있다 보니까 또 북고 또 동창회가 또 이렇게 성대하게 또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당연히 와야죠. 친구들 한 번씩 보고 그러니까 자주 오다 보니까 그렇게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은 이제 못 보고 이런 바닷가 쪽으로는 좀 이렇게 좀 변화가 좀 많이 있네요. 예. 추억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앞에서 그 비천에 사는 삼흥동의 비천에 사는 그 배홍주라는 친구하고 자취를 했어요. 옛날에 그 석유 골로에다가 밥해 먹으면서
뭐 그런 추억. 제가 또 고등학교 때는 또 밴드부를 했었고 그런 추억이 많이 있죠 이제. 드디어 시작된 저녁 연회. 먼저 졸업 40주년 기념 행사부터 시작하는데요. 졸업 40주년 행사 준비위원장을 맡은 이종갑 친구입니다. 40주년 행사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반갑다. 부평고등학교 총동문회 발전기금 200만 원. 친구들과 함께 회비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총동문회 발전 기금부터 전달하고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케이크 절단은 공식 행사의 마지막 순서. 부평고등학교 31기 무한 발전을 위하여! 건배 제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회가 시작됐는데요. 첫 순서는 녹색지대 곽창선의 축하 무대입니다. 옛 추억이 생각나는 잔잔한 노래에 맞춰 두 손을 흔들어주는 무대 매너. 역시 부평고 31기답네요. 이반 홍두표 동문의 색소폰 연주로 시작된 반별 동문 장기자랑. 아니 저 친구는 언제 저렇게 색소폰까지 연습을 했을까요? 정말 전문 연주자 못지않습니다. 일도 노래도 노는 것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부평고 31기 동창들. 파이팅 한번 하나 둘 셋. 사 40년 만에 다시 만나 이어진 우정이 앞으로도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이어가길 바랍니다. Sealed with a kiss, guess it's gonna be a cold, lonely summer. But I'll fill the emptiness, I'll send you all my dreams, every day in a letter, sealed with a kiss. 아, 지루하다. 도시재생 배워서 뭐해? 잠이나 자야지. 안녕, 나는 인공지능 길이야. 너는 지수지? 지수 맞는데 뭐야?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야? 나는 너의 핸드폰 안에 살아. 여기는 영월군 별총총 마을이라는 곳이지.
너가 사회 시간에 아주 보기 좋게 자고 있길래 따끔하게 혼내줄 겸 공부도 할 겸 내가 데려왔어. 아니, 그건 됐고, 나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공부 좀 할까? 앞으로 쭉 직진해. 그냥 앞으로? 별총총 마을은 벽에 벽화를 그려서 도시재생을 했어. 수업 시간에 배우던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별총총 마을이라고 할 수 있지. 별을 벽화에 그려놓은 게 되게 예쁜 것 같아. 이 마을이 왜 벽화로 도시재생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러게. 왜 도시재생 방법으로 벽화를 생각했을까? 별총총 마을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학생들이 인터뷰했던 자료가 어디 있을 텐데. 찾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월군 별총총 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주희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별총총 마을에 다른 기관과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저희 별총총 마을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소방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는 특성화 고등학교까지 있는 학군이 좀 모여져 있는 마을로서 다른 지역 도시재생 사업과는 좀 다르게 학생 친화형 마을을 목표로 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이 많이 그려져 있던데 별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별총총 마을이라는 이 네이밍을 지은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이 별을 테마로 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학생 친화형 마을의 학생들을 별이라는 모티브를 줘서 표현을 해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영월군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인 별마루 천문대로 올라가는 초입이 저희 별총총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 별이 학생들과 별마루 천문대로 올라갈 수 있는 초입의 입구, 그거를 이제 별을 테마로 잡아서 별총총 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럼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그림 안에 있는 별들에 큰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 의미를 담은 벽화로 도시재생을 시도했다는 게 되게 색다르고 좋은 것 같아. 벌써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뿌듯하네.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 다음 장소가 있어? 눈을 감아봐, 지수야. 여기는 고안마을 호텔이라고도 불리는 고안 18번가야. 마을 호텔? 응, 핸드폰을 봐봐. 다른 도시행 사례와 다른 고안 18번가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4년 전부터 국가가 주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정책적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통해서 마을을 바꾼 게 아니라 주민들의 현생한 집시 그렇게 좀 진심을 다해서 공간 하나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나 바꾸다 보니까 주민들도 같이 성장하게 된 거죠. 그냥 다른 곳의 재생사업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행정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같이 성장하면서 마을을 바꾸는 그런 점이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세련됨보다는 친근함을 추구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세련됨을 부정한 적도 없고 친근함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긴 마을이잖아요. 집이 아주 오래된 집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재생이라는 건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짓는 세련된 집이 나오겠죠. 현대 도시 건축을 맞게요. 근데 여기는 의미 있는 집을 가지고 리노베이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떻게 해도 새로 짓는 집 느낌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옛날에 50년, 60년 전에 지어졌던 건물의 그 느낌은 오히려 잘 살려서 그런 것들이 요즘에 레트로 감성에 더 부합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좋아하는 게 되지 않나 싶어요. 세련된 지역보다 친근한 지역으로 도시재생을 해서 관광객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다고 했다는 게 따뜻함이 느껴져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이제 내가 소개한 도시재생 사례는 여기서 끝이고, 도시재생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직접 체험하니 어때? 내가 생각했던 도시재생은 약간 화려한 건축물, 지역을 상징하는 축제 같은 걸로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야. 이제 학교로 돌아갈 시간이네. 잘 가, 지수야.
되게 생생했는데 꿈이었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역 사마도 많이 낙후됐지 않았나? 좋은 생각이 났어. 우리 낙후된 지역 사마를 한번 살려보자. 수업 시간에 잘 자더니 갑자기? 우리가 사마를 어떻게 살리는데? 그야 뭐 도시재생 방법으로는 벽화 그리는 것도 있고. 아, 우리 3D 프린팅 배웠잖아. 그거 한번 써먹어보자. 그래, 그렇게 해보자. 이걸 만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사마에 설치하지? 이 조그만 걸 어떻게 도시재생인데? 무슨 방법 없을까? 얘들아! 너네 길 바꿔서 뭐 하는 거야? 네. 되게 우연한 계기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됐는데요. 근데 동해시 사마가 더 이상 사람들도 오지 않고 점점 낙후되어가고 있다고 느껴서요. 그래서 생각해보다가 사마에 필요한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다가 3D 모델링이랑 접목해서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여차저차 작은 모델을 만들어 보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사마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동해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너희도 한번 지원해보는 거 어때? 좋아요. 위촉장 성명 박지수 기한을 2022년도 동해시 사마주구 도시재생 청소년 마을 활성가로 위촉합니다. 사마주구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장. 동해안 대규모의 산불은 지난 봄에만 발생한 게 아닙니다. 3년 전,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속초와 고성, 강릉과 동해에도 큰 산불이 있었죠. 야간에 산불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속초 고성에서도 산불이 발생해가지고 초기장 상태로 있었는데 저희들도 대기 상태로 있는데 야간에 바람이 셀 때 불이 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저희 망상 오토캠핑장이 이제 화재로 소실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피해도 많았고 그쪽에 이제 진화 자원이 많이 투입돼가지고 매우 어려웠습니다. 진화에. 그 산림 피해는 227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강릉하고 동해 전체 합쳐서는 126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 그 외에 이제 민간 주택 화재도 있었고 망상 캠핑장 화재도 있었고 그런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불 피해지 중에 피해를 받았지만은 죽지 않은 부분은 자연복원을 했고 완전히 고사된 부분은 조림복구를 했습니다. 기간은 2년에 거쳐서 완료했습니다. 면적은 137헥타르입니다. 살림 부분만 64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일단 면적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올해 산불은 4,221헥타르고 2019년 1,260헥타르였는데 그 바람의 방향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2019년에 바람의 방향은 서풍이었고 불의 방향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동해안 바다에 빨리 도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면적이 줄었고 2022년 산불은 북서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이 동남쪽으로 향했고 바다에 이제 이른 거리가 멀어지면서 피해 면적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년 전 산불 피해지 망상을 찾았습니다. 피해지 복구를 위해선 얼마나 많은 노고가 필요한지 이 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복구는 진행형입니다. 오토 캠핑장 시설물들은 깔끔하게 새로 지어졌습니다. 멀리서 보면 산불로 인한 상처 하나 남지 않아 어쩌면 예전보다 더 발전된 모습입니다. 맑고 푸른 동해바다와 예스러운 한옥의 멋이 어우러져 누구나 한 번쯤 묵어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죠. 망상 오토 캠핑장과 한옥 펜션을 직접 운영하는 동해시 입장에선 이런 시일 내에 깔끔하게 단장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게 됐으니 큰 비용을 들었지만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산불의 아픔을 잊어선 곤란합니다. 그래서 산불에 걸린 자국 선명히 남은 망상의 돌을 상징물로 남겼죠. 이렇게 아름다리 소나무가 빽빽하게 차있던 망상 오토 캠핑장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을 보시면 그 하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울창했던 살림이 완전히 복원되려면 어쩌면 10년의 세월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산불로 떠나간 곤충과 동물들까지 돌아오려면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망상 사구 생태관에선 산불 피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사진과 현장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망상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이곳만 둘러봐도 좀 더 산불 예방에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가지면 누군가의 실수로 발생하는 어이없는 산불은 분명 줄어들 겁니다. 실수로 발생하는 산불만 줄어도 우리의 삶과 주변 환경은 더 좋아질 테고요. 넓고 아름다운 예부터 명사십리로 불리던 망상 해변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여름철 해변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우선은 산불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산림 주변에서는 소각행위를 금지해 주시고 등산이나 입산 시에는 이나물질을 갖고 들어가지 마시고 또 주변의 거주민들과 서로 협력하여 산불 예방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발생 시에도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산불 진화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동해시에서 엄청난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옥계면에서 되풀이되는 재난재해가 과연 인력으로 어쩔 수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사는 주민에 의해 불이 났다면 명백한 인재입니다. 비록 바람 때문에 빠르게 번진 측면이 있지만 산불 확산을 사전에 또는 조기에 선제적, 공세적으로 막지 못한 것이 재난재해 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재난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건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산불 발생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